노인은 왜 진보를 싫어할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정치 이념에 있어서 보수와의 징후는 뚜렷해진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노인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도시 지역의 중장년층 이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정치 성향의 변화를 학계에서는 생애주기 효과 또는 연령 효과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나 현재에 머물려 한다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한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노장년의 사람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진보보다는 보수를 지지하는 20, 30대 청년들도 부지기수이다. 1960년 4월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들고 일어난 사람들,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청년이었고 당시로서는 진보에 온몸을 던졌다. 이제 그들은 노인이 되고 초로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보를 버리고 보수로 돌아섰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보수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진보에 대한 반동적 성향, 즉 진보에 대한 실망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길래 노인들이 싫어할까? 진보론자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을 엘리트 계몽주의자로 생각한 데 있다. 엘리트는 남다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말을 들이댔다. 로드맵, 페미니즘, 퀴어, 프로저스티스와 같은 외래어를 남발했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 외계인의 말처럼 느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개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진보론자들은 얼마든지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낯선 말을 새로운 지식으로 포장했다. 이런 낯선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교육을 받은 지 오래인 노인, 지식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농민, 좀 극단적이지만 지식과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들은 순식간에 무지한 사람으로 전락해 뒷방에나 앉아 있어야 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다. 진보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남을 계몽시켜야 한다며 가르치려 들었다. 이들은 늘 토론하자고 한다. 외래어와 낯선 말로 무장하고 A가 B고 B는 C이므로 결국 A가 C라는 차가운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므로 자신들을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다. 차가운 논리는 피를 차갑게 식어버리게 한다. 또한 누군가 토론하자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남을 굴복시키기 위한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은가. 차가운 논리를 앞세우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끝없이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과연 노인들이 믿고 따르겠는가? 계몽이 남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철학자 칸트의 말이 무색해진다. 진보론자들은 거의 항상 자신들을 역사의 희생자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희생적 행동이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개인의 영달을 포기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한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말 도덕적일까? 민중의 해방은 외세로부터의 해방이라며 미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어떤 진보 국회의원은 뒤에서는 자기 자식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 자의반 타의반 진보론자로 불리는
어떤 교수는 교육평등을 주장하며 왜고, 과학고,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외고에, 과학고에 보냈다. 땅 투기를 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술 취해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떠들어댄 진보적인 인사는 한둘이 아니었다. 한때는 그네들을 믿고 따랐던 노인들에게 그네들이 보인 행동은 실망 그 자체였다. 이제 노인들의 눈에는 겉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인데 이들은 여전히 도덕성을 말한다. 진보론자들은 거의 항상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폭군과 국민, 주인과 하인, 남편과 아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기업가와 노동자처럼 세상을 둘로 나눈다. 그리고는 인간다움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슨 말만 하면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매국노라고 일제에 부역했다고 몰아붙인다. 인생을 살아보라. 자로 잰 듯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없을 뿐더러 순식간에 나 자신이 타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수 하나 없이, 잘못 하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노인이 된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삶이 실수투성이인데 진보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은 패배자, 더 나아가 매국노가 되어 버린다. 그런데도 진보론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그저 실수일 뿐이라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차가운 논리를 앞세워 넘어가려 한다. 2012년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가? 당시 통합진보당은 극저로 불릴 만큼 진보정당의 대명사였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폭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위가 소집되었다. 하지만 중앙위는 해결이 아니라 파국을 의미했다. 통합진보당 내에 종파 간의 대립을 넘어선 유혈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10년 전인 2002년 보수 정당이 현금을 가득 채운 2.5톤 트럭을 통째로 넘겨받아 불법 선거 자금으로 썼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은 10년 내내 찻대기당이라고 조소했다. 통합진보당 사태는 보수 정당의 행태와 뭐가 다른가? 구태는 여전했다. 그렇다고 현재의 보수와 보수 정당이 우리 사회의 대안일 수는 없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 한때 열렬히 지지했던 진보에 등을 돌렸다. 보수가 우월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저 차악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진보가 걸어야 할 길은 명확해진다. 먼저 의례어가 범람하는 낯선 언어 대신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한다. 조국 근대화, 공정사회, 녹색성장, 4대 강사업처럼 쉬운 용어로 말할 수는 없을까? 또 맹자는 인지환제 호위인사, 즉 걸핏하면 사람을 가르치려는 태도가 인간 특유의 병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차디찬 논리를 앞세워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노인들이 그렇게나 무식하고 무지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도덕성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말아야 한다.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순간 그것은 양날의 칼날처럼 자신을 향해 날아들 수 있다. 이전의 동영상, 정치는 이제 산업이 되었다에서 말한 것처럼 정치가 돈벌이하는 산업이 된 마당에 도덕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 자아를 성찰하는 소시민으로서 사상적으로는 개혁적 태도를 유지하고 뭔가를 살리기 위해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